1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대장동 이득. 지금 대장동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로서의 제일 큰, 또 정치 문제로서 제일 큰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자, 대장동 문제 어떻게 풀어질까요? 지금 대장동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 3명이 있는데 유동규, 김만배, 그 다음에 이 남욱, 이 3사람이 있는데 2사람은 지금 아주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속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만 어떻게 가느냐. 우리만 징역 갈 이유 없다. 징역 갈 건 내가 한 것은 징역 내가 가겠지만 처벌받겠지만 내가 안 한 것까지 내가 안고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장동 이득이 말이죠. 이재명의 3대 선거자금의 저수지였다는, 소위 거기에 저수지에 다 넣어두는 겁니다. 돈을. 따는 그런 정황이 지금 짙어져 가고 있다는 그러한 중대한 사설이 나왔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동에게는 수천억 원의 부당 이득을 보장해 주는 배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자금을 조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재선 선거 2014년, 경기지사 선거 2018년, 대선 후보 2021년을 전후한 시기가 모두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핵심 단계에서 자필로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로 이게 확인되면은 이재명이는 대장동 몸통이 되고, 즉 최고 결정권자이자 직접적 수혜자임이 입증되는 그런 셈이 됩니다. 이재명 참 나쁜 사람이 되느냐, 참 나쁜 사람 급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은 2015년 서울 6월에 김만배 그 대장동 주모자죠. 이 김만배가 묘한 사람입니다. 이 법조 기자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마니투데이에서 아주 묘하게 법조 기자만 20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묘수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 김만배가 너희 지분이 30%니까 필요할 때 써라 이렇게 말하자 정진상은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수지가 뭐냐? 선거자금 저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저수지를 이 대표가 중앙정계로 진출할 때 사용할 자금원이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중앙정치, 다시 말하면 대선으로 나갈 때 그때를 대비해서 사용할 자금원을 거기다가 저수지에 빠뜨려 놓는 겁니다. 돈을 넣어 놓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2020년 9월 김용은 김만배에게 약속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만배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2021년 2월 정진상이가 직접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응하지 않자 정진상이가 김만배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양반 미쳤구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양반 미쳤구만. 결국 유동규가 남욱을 통해 가지고 8억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용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관련 법정 증언도 또 나왔습니다. 남욱은 21일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소위 말해서 니네들이 모르는 돈에 대해서 김만배가 유동규 모르게 정진상에게 선거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전후로 지방선거 전후로 말이죠. 또 이러한 일들이 또 상황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자금원인 만큼 김만배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정진상이가 튀어나오고
정진상이가 미쳤구만 하면서 20억 원을 요구했고 안 응하니까 이 양반 미쳤구만 이렇게 말했고 결국 유동규가 남욱을 통해 가지고 8억 4,700만 원 던져줬고 경기지사 관련 법정 증언도 나온 게 그게 뭐냐면 니네들이 모르는 돈에 대해서 김만배가 유동규 모르게 정진상에게 선거비용을 지급한 것 이게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니네들이 모르는 돈 그 내용이 지금 문제풀이가 지금 살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전후로 김만배에게 전달된 1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선거 자금이라면서 최소 4억 원이고 추가로 1억에서 2억 전달된 기억이 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등을 통해서 전달된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인 겁니다. 수용했다는 겁니다. 민간업자 사업 참여를 자필 메모로 지시했고 실무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추가 건의를 묵살했고 실무자가 이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이거 추가 건의합니다 하고 하면은 이거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빠꾸 묵살해 버렸습니다. 깔아뭉갰습니다. 민간업자 자금 부담을 덜어줄 대장동 1공단 분리 개발안도 보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야당 탄압 주장을 하는 이재명 뻔뻔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국립호텔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왜? 지금까지 정황이 그렇다 이겁니다. 국립호텔에 가야 할 정황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립호텔이 어딜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지금 대장동 이득을 전부 이재명 3대 선거자금 저수지에 넣어놨다는 그런 정황이 짙어졌다는 이 사설자의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아니라 완벽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